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34평이 11억, 입주 앞두고 5,000채 파산 신청, 입주 대란과 자금 부족,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 금지로 둔촌주공 아파트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전세 끼고 갭 투자도 못하며 집단 대출을 받아서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파산 신청을 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고 LH나 서울시의 분양가 수준으로 떠넘기는 것이 고작입니다.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입주를 앞둔 5만 가구의 똑같은 문제점이 봉착하고 있는데 모처럼 무주택자들에게 로또 줍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둔촌주공 34평이 11억. 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입주 앞두고 2,000채 파산 신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결국 폭발했네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속 타는 이유. 입주 앞두고 속 탄대요. 이거 지코노미에서 한 말입니다. 자, 결국 입주 대란. 다 때려친다 이 말은. 매매가가 급락. 자금이 부족하다. 11월부터 입주 시작하는데 12,032가구가 다 난리예요. 분양권, 입주권 할 것 없이 난립니다. 입주권 8천여 세대는 농협 집단 대출 이것도 이제 안 되고 경고당했고, 분양권 4,786세대 갭 투자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급락, 조달 경로가 꽉 막혀서 입주권 매매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매물이 그동안에는 잘 버텼죠. 34평 전세값 9억대가 6억대로 역시 전세값도 추락하고 있고, 돈 없는 분양권 파산 신청하면 매매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자금 부족.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누구는? 자, 분양가에서 지금 얼마나 뛰었는데 프리미엄이? 입주할 때 돈도 없고 갭 투자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주도 못하고 갭 투자도 못하고 돈이 그래도 8, 9억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돈이 안 되는 거야. 공공기관 매입. LH 서울시에서 지금 매입해 준다는 말도 없어요. 아직 세대수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고금리 대출. 이름 대여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금융권 그냥 비싸게 대출 받거나 아니면 이름만 빌려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 불법이죠. 이름만 빌리는 건. 아예 돈을 빌리면 몰라도. 자, 둔촌주공 입주 대란. 대출 안 나와요? 둔촌주공 분양자 8 동동 10월 패닉셀 쏟아지나. 벌써 이제 지금 온갖 뉴스가 이렇게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둔촌주공 입주 대란. 전세대출이 중단된 게 커요. 일단 분양자가 임차인 전세대출로 잔금을 못 치러요. 보통은 이제 갭투자라는 것은, 자, 분양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전세 들어올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이게 불가하다고요. 왜? 전세로 잔금을 치르는데 보통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전세대출을 다 받았거든요. 전세대출을 안 받는 사람 거의 찾기 어려워요. 전세대출을 안 받았다면 오케이예요. 근데 전세대출을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완료 전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소유권이 내가 내 돈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낸 상태에서 전세를 받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둔촌주공 갭투자. 무주택자 전세대출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갭투자 한 사람한테 대출 받아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주택자들이. 집단대출도 중단됐습니다. 이것도 심각하죠. 새로 분양한 아파트 집단대출 제한. 둔촌주공 봐주기 하려다가 딱 걸렸죠. 농협이. 왜? 다른 곳들은 안 되는데 얘만 멋있게 하다고 특혜를 줘요. 다한이농협 이례적으로 선정했는데 대출 형평성에 위반돼서 경고받고, 금감원 형평성 풍선효과 경고. 갭투자도 불가능하게 생겼어요. 둔촌주공 갭투자 한 사람들 그 대출이 안 됩니다. 사실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해도 집단대출이 안 돼. 돈이 모자라면 빌려야 돼. 실거주 농협 집단대출 경고. 농협에서 해준다니까 경고 받아버렸잖아요. 대출 제한 아예 금지죠. 뭐 갭투자 집단대출 실거주 매매 불가능.
결국은 이게 그냥 정상적 담보대출은 돼요. 근데 집단대출이 안 된다고요. 실거주 의무 줍줍 로또, 올림픽 파크포레온, 강동 헤리티지자이, 이미 이제 입주한 것들도 있어요. 이편한 강일 어반, 은평 역전 센트레빌, 장유자의 레디언스, 총 놀라지 마세요. 77곳 5만 채예요. 앞으로 금세라기 같은 77곳 5만 채가 이런 상황에 정말 줍줍 로또, 무순이 로또, 대부분 자 1주택 있어도 돼요. 세대원도 괜찮아요. 다 자격 다 됩니다. 자, 당첨되면 로또죠. 물론 경쟁률은 엄청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둔천주공 파산 신청, 매각, 매매 어떻게 할까요? 둔천주공에 들여온 파산 그림자, 이상환씨 경매, 경매로 전략한답니다. 먼저 돈이 이제 없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이야 뭐 그게 걱정입니까? 파산 신청,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갭 투자, 어떻게 갭 투자 했다고 봐요. 대출 갭으로 들어온 사람이 대출 안 받아야죠. 전세 대출을. 자, 했다고 봐. 결국 또 실거주 해야 돼요. 또 돈 빌려야 돼요. 돈 못 빌리면 이자만 내고 파산 신청이야. 정말 슬픈 현실이죠. LH 서울에서 아마 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거 충분히 전매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약속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물론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문제겠지만 약 1500채 돈 없어서 LH 매각. 근데 사줄까요? LH나 서울시에서? 3년 후에 이자만 늘어나고 거주도 못해. 사실상 포기죠.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도 불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LH 서울시에 매각을 여기서 받아줬을 때 매각, 아니면 이제 합법 불법 매매가 판치겠죠. 돈 없어 대부분 빌려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좀 이게 합법인 거예요. 돈 빌리는 게 뭐 어디에서 돈을 빌렸던 간에. 근데 남의 돈으로 빌리지도 않고 슬쩍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죠.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 보유하는 경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처벌받아요. 원상복귀 실거주 결국 해야 돼요. 둔촌주공 포기 시점도 관심사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기 아깝기는 해요. 지금 얼마나 뛰었는데요? 30평대 프리미엄만 10억 넘게 뛰었잖아요. 포기 시점, 입주 시에 자본도 부족하고 전세도 못하고 전세값도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포기해야죠. 입주 3년 후에 실거주 유예 마감, 입주 3년 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왜? 유예 끝나고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 이자만 실컷 내는 거죠. 이제 빌린 돈. 포기 방법, 파산을 하거나 경매당하거나 LH한테 서울시한테 주거나 불법 매매하거나. 언제 포기를 해야 할까요? 돈 없는 분들 끝까지 빌리세요. 지금 피가 얼마 붙었는데. 둔촌주공 정부 1.3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돼도 결국 2년 또 의무 거주를 해야 돼요. 자금이 없다면 파산, 경매, LH 정말로. 근데 둔촌주공만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5만 가구 분양권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니죠. 그리고 분양권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입주권도 문제예요. 왜? 입주권도 갭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대출 받은 사람 거는 갭 투자가 안 돼요.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단 대출이 안 돼요. 대출 못 받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18억 5,400으로 뚝 떨어졌네요. 23억까지 가다가 24억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제 11억, 19, 8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 7억 막 내려가는 표시가 보이죠? 최근 대폭 나간 아파트들 한번 볼까요? 물론 일부 아파트는 이제 회복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보세요. 레미안 솔베뉴 25평 14.4억이 8.7억 마이너스 40%. 와,
거여 현대일자 31평 13.1억이 8.35억 마이너스 36%. 가락동 한신 31평 14.5억이 10억 31%. 고덕동 안암 31평 14억이 10억 마이너스 28%. 가락동 쌍용 일자 33평 17억이 12.7억 마이너스 25%. 암사 선사연대 35평 15.7억이 12.7억 25%. 지금 25% 떨어진 것들은 허다합니다. 서울에서도 아직도 20% 이상 떨어진 곳들은 널려 있어요. 특히 구축들이 많이 널려 있죠. 구축들이.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고점 대비 20, 30% 떨어지는 게 그냥 다반사고 그냥 평균치고, 서울도 그런 곳들이 있다. 외곽 같은 경우. 은행 대출 금지 얼마 못 간다. 둔촌주공 잔금이 3조, 평균적으로 개인당 3조 3억 정도 쓰니까 대충 만세대 잡고 3조 그런 것 같아요. 가계대출 세 뇌간, 가구당 대출 3억 필요, 잔금 집단대출 금지, 갭투자 전세대출도 금지, 잔금 못해서 난리. 금융당국 둔촌주공만 봐줄 수가 없다. 쐐기를 박았죠. 대출 금지, 전세대출 금지, 집단대출 금지. 주담대도 제한이 있어요. 뭐 이제 소득만 따고 있어 엄청나게 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가계부채가. 집값 전망, 대출 금지로 인해서 관치금융 24년. 근데 개인적 생각은 계속 대출 금지가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관치금융이 되죠. 24년은 못 넘길 것 같아요. 이제 가계부채가 좀 줄고 집값이 조금 진정되면 풀 것 같아요. 집값 조정, 상승 축소, 세계의 추세입니다. 집값은 여러분들 지금 집값 조정했다가 상승 축소했다가 다시 또 확대, 이 과정이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조정받고 상승 축소됐다가 상승 확대 쪽으로 좀 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신고가 찍고 있죠. 강남이나 서울 핵심 지역들. 해외가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커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양극화로 서울의 핵심 지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 크게 서울 비서블로 구분하시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도 구분하세요. 이거 자꾸 제가 이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 이게 지금 진리로 가고 있잖아요. 진리로. 자, 둔촌주공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거대한 게 온다. 강동구 전세시장 둔촌주공주의보고. 뭔 오해냐? 자, 파산 경매면 내가 매입할 수 있겠지. 아주 싸게. 매입 못해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고요. 입지 못한 싼 매물, 돈 없어 파산 경매당한 거, 분양권 전세 투자, 이거 안 되고, 이거는 매매 금지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가격은 떨어지죠. 자, 둔촌주공 오해. 두 번째, 무통장 줍줍 당첨. 물량 많아서 내가 쉽게 당첨될 것이다. 당첨돼도 뭐 투자는 별로일 것이다. 분양권 전원이 줍줍할 것이다. 다 오해입니다. 당첨되면 로또입니다. 왜? 파산한 사람들은 분양가 수준, 지금 피가 10억이 붙어서 10억이 30평대 기준 23억이잖아요. 13억이 분양했는데 10억 버는 거죠. 근데 경쟁률이 치열하죠. 세 번째는 입주 시에 하락할 것이다. 물량 폭탄 입주 하락, 전세 하락, 매매 하락, 말썽 많아서 하락,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게 지금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폭락은 오지 않습니다. 주변 투자에 비해서 얘는 좋을 것이다. 아, 둔촌주공은 이렇게 말썽도 많고 뭐하니까 지금 끝매 잡는 게 그 옆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헬리오시티라든가 잠실의 아파트들 엘리트파 얘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제 아파트로 떼돈 버는 것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2019년, 20년에 막 2배, 3배씩 뛰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6억 미만짜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10억이 넘어가든 20억이 넘어가든 돈 진짜 많은 강남 압구정이라든가 반포 쪽 아니면 웬만해 갖고는
뭐 3, 4억 갖고 무슨 10억 번다, 5억 번다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최근에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자, 모아타운 신속통합이라는 이 재개발에 조금 유념하세요. 근데 아무데나 유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서울의 중심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서울 외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서울 중심부나 서울 외곽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속도가 비슷해도 빨라도. 뉴타운 같으면 서울 외곽이 프리미엄 포함해서 10억이라면 중심부는 25억이에요. 30억이거나 뉴타운 같으면. 그런데 모아타운은 안 그래요. 속도가 적당히 빨라도 여기 보세요. 지방은 이제 신축 빌라 기준입니다. 지방이 2억,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 웬만한 곳 4억이에요. 서울 중심부, 강남을 말합니다. 한강변 7억밖에 안 해요. 차이 안 나잖아요, 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는 막 20억씩 차이 나는데,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예산해 볼게요. 지방 2억에 추가 분담금 4억. 합쳤더니 6억이네요. 근데 주변에 지방의 새 아파트 보면 한 7억. 좀 더 올라간다면 8억. 벌기는 버는데 많이 못 버네요. 그쵸? 추가 분담금이 뭔 4억씩이나 나오냐? 덜 나올 수도 있지. 그래요,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가 인건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싸요. 자, 이번에 서울 외곽. 서울 외곽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울 대부분 해도 돼요. 경기도 대부분, 좀 중심 지역. 신축 빌라가 투룸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은 5억 잡아보자고요. 합쳤더니 9억이네요.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이쪽 신축 아파트가 얼마 정도예요? 한 11억, 12억, 13억 하지 않나요? 그죠? 11억. 그리고 미래 상승 가격은 13억. 9억인데, 그래도 2억 먹네요. 물론 이제 이자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 중심 지역. 강남하고 한강변도. 물론 속도 빠르면 10억 넘어가요. 모아타운 신속통합도 10몇 억씩 합니다. 근데 그냥 웬만큼 빠른 것들. 2년, 3년 안에 조합 설립해가지고 추진할 곳들. 7억 정도밖에 안 해요. 신축 빌라가. 가격도 차이 안 나네요. 근데 주변 추가 분담금은 7억을 잡았을 때 14억이네요. 근데 주변 시세는 21억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들 강남은 기본 21억이에요. 한강변하고. 그것도 한강변이나 21억이지 강남은 30억이에요. 30억. 어때요? 먹을 게 진짜 많네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까? 나중에 미래 상승 가격 28억. 한강변이 28억이고 강남은 40억이에요. 결국 추가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14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주변 시세가 28억, 40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을 압도하잖아요. 결국 모아타운 신속통합은 왜 외곽을 하고 경기도를 합니까? 무조건 서울 중심부로 하세요. 서울 중심은 강남 3구하고 한강변을 말합니다. 자, 둔촌주공 아주 시끄럽네요. 둔촌주공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올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무주택은 탈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